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실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위기라고들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는 이런 상황인데 거의 뭐 붕괴 일보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그것은 또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심지어 뭐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검은 돈과 관련한 진술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 주변인 이 사건과 관련된 5명의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신은 위험한 인물 아닌가 이런 이 질문까지 외신 기자로부터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귀국을 해 있습니다. 장인상을 당해서 귀국을 해 있어서 이달 말까지 머물 거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낙연계에서 이 민주당의 텃밭이죠.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특히 광주를 접수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위기, 정치적 사법적 위기뿐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흔들거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몇 가지 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윤관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검찰이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집 이런 것을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냐? 민주당 전당대회 2011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돈 봉투가 오고 갔다. 검은 돈이 거래가 됐다. 그때 윤관석은 당 대표에 당선된 송영길 후보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죠. 그리고 윤관석은 그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공로로 아마 이 검은 돈을 조달을 한 것 같은데 그 공로 때문인지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당의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그 윤관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당대 돈봉투 사건, 과거의 그 보수정당에서 박이태 전 대표를 둘러싼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 판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또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또 그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여성이죠. 여러 가지 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이정건 그러니까 윤관석이 이정건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인데 이 전당대회 때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준 사람은 누구냐? 강대구 당시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장, 감사협회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이정건 전 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그리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보에게 전달됐다. 자, 송영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에게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돈이 한 수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판 전당대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강대구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누구냐?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농공 행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자리에 막 앉히는 것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죠. 공공기관 감사.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농공 행상으로 그 정권을 창출한 그 농공 행상으로 감사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협회를 만듭니다.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알박기 돼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버티자 뭐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하고 하는
일종의 이익단체 비슷한 걸 만들죠.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들끼리 이익단체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감사협회 회장이 돈을 모아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송영길 쪽에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종의 또 어떤 이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검은 거래가 일어났던 거죠. 그 강대구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무 톡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 감사 이 낙하산으로 갔죠. 그리고 협회의 그 감사협회의 회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조성을 해서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송영길 쪽에 건넸다. 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윤관석은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만 하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아마 노웅래 이재명에 이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윤관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송영길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자료를 이재명에게 내줘버렸죠. 송영길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그 송영길에게 돈이 갔다고 확인이 되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 이 사건은 아직 뭐 수사가 이정건에게까지 가지 않은 단계고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각종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또 사업가 박모 씨는 또 노웅래 씨에게 또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일종의 뭐 검은 사슬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사람들과 업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정건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죄죠. 또 하나 있습니다.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 이 사람은 또 이재명의 측근인데 바로 옹벽 아파트 백현동 비리 의혹입니다. 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용도를 4단계나 변경해 주도록 그 압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개발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35억 원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 수사를 받아왔는데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이게 되겠죠. 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영장 청구 뭐 명칭은 그럴듯하지만은 식당을 경영을 하면서 별명이 허가방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 선대본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인허가권을 대신 막 따줬다. 그래서 그 대가를 가져갔다. 백현동 사업도 그래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주고 상향 조정을 해주고 7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35억 원을 받았다. 그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인데 이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가 상향 조정됐죠. 그때 이 문제의 김인섭 씨가 성남시청의 로비한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도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있죠. 특히 이재명은 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 상향 변경을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위태위태하죠. 계속 뭐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는데, 자, 이때를 놓치세라. 이낙연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서 이 빈소를 차리고 뭐 이렇게 조문을 받을 때
연대와 공생이라는 이낙연계가 심포지엄을 열었죠. 공교롭게도 이낙연이 귀국하자마자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 연대와 공생, 이낙연계 싱크탱크가 이낙연이 미국으로 다시 가기 전에 이낙연은 이달 말까지 있다가 다시 미국 가서 정리하고 6월 달에 온다고 합니다. 이낙연이 미국으로 다시 가기 전에 광주에 들어가서 심포지엄을 엽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의 주제가 뭐 개딸로 대변되는 이재명의 개딸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 이런 것을 비판하는 그 심포지엄을 광주에서 엽니다. 기습작전이죠. 지금 이재명이 이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도 특히 광주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갑자기 뭐 3박 4일인가요? 뭐 강주에 가서 호남에 가서 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 마지막 본인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낙연이 원래 호남의 텃밭이죠. 호남의 맹주죠. 그래서 이낙연이 지금 잠시 귀국해 있는 틈을 타서 이낙연계가 강주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낙연이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상황에서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민주당 심장 강주에서 4월 말에 심포지엄을 열립니다. 강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 심포지엄을 갔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강주시의원, 강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1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연사 같은 것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만드는 거죠. 이낙연이 다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확실하게 강주를 점령을 하자. 현재 연사로 검토되는 사람이 이 민주당 안에서 뭐 쓴소리를 많이 하는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되고 원내 인사 중에서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또 이병훈 의원 등이 이 심포지엄 참석을 두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민생 관련 이슈들을 잠식하고 있고 개딸로 대표되는 극단적 형태의 팬덤 정치가 성행함에 따른 부작용 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이죠.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술적 유튜버들이 한쪽을 극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합하는 정치인들이 저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중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상중에 열린 이 연대와 공생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유튜브 무당, 그러니까 팬덤, 정치 저질 지도자들이 당을 주물르고 있다. 자, 유튜버 무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주술적 유튜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더 탐사 같은 엉터리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청담동 술집 의혹 퍼뜨리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해운대에 간 식당 거기가 무슨 뭐 친일 식당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올라탄 편성하는 저질 정치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지금 직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이낙연계가 지금 민주당의 심장부인 강주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민심 기류 변화가 포착된 강주에서 비명계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권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의미를 언론들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지지층의 끈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재명인데 이낙연계의 호남 기습 공격에 따라서 정치적 기반이 지금 붕괴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